토기운이 올라가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오르더라. 내년은 여전히 목이 옵니다. 그러면 충분한 회복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제 제 채널이 구독자 드디어 1000명이 달성됐어요.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향후 부동산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명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두시고 반응이 좋으면 바로 또 2부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2024년 8월 27일 오후쯤에 구독자 1000명이 달성됐어요.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초반에는 더디게 성장하다가 중간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이 있었고 거기서 약간의 수직 점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만한 상승 중에 있고 오늘 영상으로 다시 이런 점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제 대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관살이 많은 신약한 사주예요. 정화일간이고 목을 용신으로 씁니다. 내년은 한 10월 정도부터 목 용신 대운이 들어와요. 사주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용신 대운이 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사주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직접 관찰하실 수 있는 거죠. 제 스스로를 사주에 대한 증거로 쓰고자 합니다. 만약 제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주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하고 주가에 대한 명리적인 해석이에요. 데이터를 통계청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왔는데 주가 데이터는 코스피 주가에 대한 20년치 추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나라 지표에서 가져왔고요. 절대적인 주가 지수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감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주가 지수의 연도별 증가율을 데이터로 썼어요. 전년 대비 올해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강력한 주가 상승의 시그널이었던 거고 작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면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데이터도 맹점은 있습니다. 한번 성장을 했다가 이어지면 그때도 나쁜 주가는 아니지만 물론 이만큼의 상승하는 힘은 아니지만 이때도 나쁘지 않은 건데 이 데이터상에서는 이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데이터 보면 약간의 개선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0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추이는 부동산정보원에 월별 매매 지수를 가져와서 연평균을 내고 연도별 증가율로 요 퍼센트로 오늘 데이터를 썼습니다.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는 임팩트가 크지만 그 상황에서 유지된 것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제가 2부 할 때 보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의 검증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가하고 부동산의 연도별 증감률 데이터를 60갑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60갑자라는 거는 동양의 캘린더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 이렇게 부르지만 갑목하고 진토가 만나서 이루어진 해입니다. 위쪽에는 목이 있고 아래쪽에는 토가 있는 거죠. 내년에는 을사년이 돼요. 을사년은 위에는 목이 있고 밑에는 화가 있게 되죠. 작년에는 계묘년이어서 위에는 수가 있었고 밑에는 목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 오행이라고 하면 목화 토금수잖아요. 각각의 해별로 어떤 오행의 기운이 힘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고요. 오행의 힘이 주가라든지 부동산의 가격 추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과제입니다. 60갑자 캘린더에 대해서 사이드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올해가 갑진년인데 목하고 토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60년이 지나면 다시 갑진년이 오게 되는데 이 갑진년은 올해의 갑진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겠죠. 다릅니다. 왜냐하면 60년 순환 단위의 상위에 또 다른 60의 순환 단위가 있을 거예요. 60년 덩어리가 60개가 있겠죠. 3600년의 덩어리로 있을 겁니다. 올해의 갑진년하고 60년 뒤의 갑진년은 3600년의 흐름 속에서의 60 덩어리들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3600년이 차면 새로운 3600년이 또 생겨나가겠죠. 그러면 3600년을 또 60개가 모이면 그건 21만 6천년이 됩니다. 그러면 21만 6천년도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 위에는 1300만 년 정도의 덩어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7억 8천만 년. 이렇게 우주의 달력이기 때문에 이런 큰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올해 갑진년이 존재하게 된다. 인간 진화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1300만 년 전쯤 있었습니다. 인간과 고등 영장류가 긴팔 원숭이 같은 하등 영장류에서 갈라져 나왔다. 22만 년 정도가 아까 또 하나의 큰 사이클이었죠. 20만 년 전에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있었다. 그때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태어났다. 또 3600년의 사이클이 있죠. 한 4000년 전쯤 보면 고대 문명, 4대 문명이 발생하고 번성하던 시기예요. 중국에서도 대홍수가 있었고 그게 또 어떤 변화에 촉발이 됐겠죠. 이 사이클별로 인류는 변화를 많이 맞았다. 4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조만간에 큰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이 갑자라는 오행으로 표현된 달력에서 우리가 매년의 기운을 표시하고 있고 올해는 갑진년이고 목하고 토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정확한 오행의 힘의 세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행은 서로 상생하기도 하잖아요. 장작으로 불을 강해주니까 목생화. 불에서 이게 재가 되고 땅으로 가기 때문에 화생토. 땅 속에서 광물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토생금. 산의 바위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고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수생목의 관계가 됩니다. 또 극의 작용도 있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퇴직구 가기 때문에 목극 토의 관계가 있고요. 불은 금을 녹이기 때문에 메탈을 녹이기 때문에 화극금의 관계가 있습니다. 토는 제방이 돼서 물을 막기 때문에 토극수가 되겠죠. 메탈은 도끼가 돼서 나무를 치기 때문에 금극 목이 됩니다. 물은 불을 끄기 때문에 수극화의 관계가 있겠죠. 상생과 상극의 작용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갑진이었잖아요. 목하고 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목토가 되겠죠. 원래 지지가 훨씬 강한데 목의 극을 받기 때문에 토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고려할 사항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지장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이라는 뜻이죠. 진토 안에는 을목, 을하고 개수하고 수하고 무토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제 나름대로 힘의 세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아까 지지에 진토는 목토가 돼서 토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고 또 지장간 안에는 목하고 수하고 토가 있기 때문에 목이 조금 강해집니다. 화는 들어있지 않고 화금은 없었고 수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5%, 50%, 15%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과거 20여 년간을 이런 식으로 60갑자를 오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주가하고 부동산 데이터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있어요. 화는 0%라고 잡았는데 화가 이 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인묘, 진사, 오미 이렇게 불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아예 0%일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목, 토, 수가 토가 제일 강하고 이렇게 22년간의 오행으로 표현된 데이터하고 주가 데이터를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돌려봤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돈, 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만을 따진 거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해볼 수도 있겠죠. 재미난 결과는 실제로 상관 분석을 해보니까 금하고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금이 커지면 주가도 올라간다. 이렇게 45도로 된 거를 1회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고요. 0.4 정도면 요 정도의 관련성이 있겠죠. 물론 이게 100%다 설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나왔다. 나머지 수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토하고 화는 약간 부정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줬어요. 특히 화극금이기 때문에 금을 녹여버리잖아요.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고 금 기운이 강할 때만 뚜렷하게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봤는데요. 금 기운이 이제 올라갈 때 코스피 지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더라 라는 부분이고 이게 100% 설명력을 가진 거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성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금이 강해졌을 때 주가도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설이 있냐면 부동산은 토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기운이 왔을 때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토기운이 강해지면 부동산의 상승률이 올라간다. 재미있는 부분은 목이 왔을 때 이건 목극토가 확실히 작용했네요. 목하고는 음의 상관관계. 뒤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토기운이 올라가면 전국 부동산 매매지수 전년대비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오르더라. 여기도 이 부분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목이 강해지면 마이너스가 아주 심하고 목의 기운이 이렇게 떨어져야 증감률이 올라간다. 이런 아웃라이어도 있긴 합니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목 기운이 높아지면 마이너스가 심해지고 목 기운이 약해짐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말씀 안 드린 거는 화도 화생토기 때문에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너무 세진 않은데 약간은 있다. 특이한 점은 수도 약간은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어요. 뚜렷한 것은 토기운이 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고 목이 강할 때는 감소를 많이 했다. 화도 약간의 도움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육식갑자를 통해서 매년의 기운을 오행으로 표현해 봤고 상대적인 세기와 코스피 지수와 부동산 매매 지수를 비교하였더니 주가는 금기운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동산은 토기운하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목기운하고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2부의 맛보기가 될 텐데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겠죠. 올해 갑진년이었고 작년에 개묘년, 이민년, 신축년, 내년에 을사년, 병호년, 경미년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21년은 금하고 토죠. 금과 토가 다 강했어요. 이때는 주가도 높았고 부동산도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22년, 23년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부동산이 큰 감소를 했고 올해는 목극토긴 하지만 토가 오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어떨까? 이게 사오미는 다 화잖아요. 내년은 여전히 목이 옵니다. 목이 오고 화가 와서 화생토로 토가 조금 살아나긴 시작하죠. 근데 아직 충분히지 않죠. 그러면 충분한 회복은 26년, 27년에 가서 화기운이 강하고 이 안에 토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27년에 상당한 피크가 예상된다. 이 간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직 몇 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지만 이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이 된다. 상세한 분석과 전망은 2부 영상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